다음은 명령어 실행 특성, 그리고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명령어 세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어 실행 특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 실행 특성 분석은 HPL, 즉 하이레벨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한 상용 프로그램들을 분석해서 프로그램에 사용된 명령어들의 실행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새로운 프로세서 마이크로 아키텍처 또는 명령어 세트 설계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겠습니다. 명령어 실행 특성 분석 요소를 알아보면은 첫 번째는 명령어 동작 분석, 두 번째는 명령어에서 사용하는 오퍼랜드들의 분석, 세 번째는 명령어 실행 순서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령어 동작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동작 분석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 나타난 하이레벨 프로그램 랭귀지의 기능별 발생 빈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작 분석 결과를 사용해서 프로세서가 실행해야 하는 명령어 유형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테이블에는 실제 명령어 동작을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좌측에는 어사인먼트 문, 대인문이겠죠. 그 다음에 루프, 콜, if, goto, 기타 이와 같이 명령어 유형들이 있고 파스칼 랭귀지하고 C 랭귀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실행 기준으로 소스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행 기준으로 발생 빈도를 체크한 결과입니다. 파스칼 같은 경우는 45%가 어사인먼트 문입니다. 그리고 if 문이 29%, 그 다음에 콜문이 되겠습니다. 함수 추리게 되겠죠. 이와 달리 C는 43%가 if문, 그 다음에 어사인먼트 대인문이 38, 그 다음에 함수 추리 12% 정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스트럭션 비율로 실제 실행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파스칼 같은 경우는 루프 문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이 많습니다. 반면에 C는 이와 같이 유사하게 루프하고 함수 호출이 많지만은 이와 같이 if 문도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메모리 접근 빈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함수 호출에서 메모리 접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파스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이 루프 문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접근 빈도는 C 랭귀지인 경우에 역시 함수 호출이 많고 그 다음에 루프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보고 실제로 프로그램 명령어 중에서 실행 시간 기준으로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이런 명령어들을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런 기타 명령을 할지 이런 대인문과 같이 또는 if문과 같이 이것은 좀 다른 경우가 되겠지만은 이런 것 같이 전체 실행 포션 중에서 실행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도 실제적으로 실행 빈도수가 낮은 거에 낮은 명령어들에 대한 최적화보다는 실행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최적화 작업 또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령어 동작을 분석함으로써 명령어 중에서 어떤 명령어가 더 중요하고 또는 어디를 더 최적화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을 잡는 것이 이런 명령어 동작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퍼랜드 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퍼랜드 분석은 명령어에서 사용되는 오퍼랜드를 분석한 결과를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인티저 콘스탄트, 스칼라 변수, 그 다음에 어레이 스트럭처 같은 벡터 변수들을 랭귀지에 따라서 빈도수로 보면은 아무래도 스칼라 변수가 변수 하나를 선언하는 게 비율이 높겠죠. 그리고 C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콘스탄트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칼라 변수 외에 벡터 변수로 해서 벡터 변수죠. 어레이나 스트럭처라는 거 벡터로 즉 스칼라를 여러 개 그룹핑 해가지고 사용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메모리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드레싱 모드를 어떻게 꾸며가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퍼랜드 분석을 통해서는 변수들을 접근하는 방법, 어드레싱 모드를 설계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석은 실행 순서 분석이 되겠습니다. 실행 순서 분석은 프로그램 실행 흐름과 파이프라인 구조를 결정하는데 분석 결과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탄넨바움 연구 결과 98%의 함수가 대부분의 함수가 되겠죠. 6개 이하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90개의 함수가 6개 이하의 지역 변수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실제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할 때 인풋 파라미터들 있죠. 이 파라미터들이 대부분 6개 이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함수 내에서 사용하는 로컬 베리어블이 6개 이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버클리 리스크 팀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함수 호출이냐 프로시저 콜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기준은 펑션 콜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아규먼트가 3개,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나 아규먼트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3개 이하인 경우, 5개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아규먼트와 로컬 로컬 변수죠. 그러니까 8개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1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퍼센티지를 보니까 이와 같다는 겁니다.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타입 세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작은 프로그램 같은 거, 실제 뉴머릭 수치 연산이 아닌 텍스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가 되겠죠. 타입 세터라는 것은 이제 편집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와 같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20% 정도가 8개 이하라는 겁니다. 즉 아규먼트하고 스칼라 값을 로컬 변수의 합이 9개 이하라는 거죠. 8개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8개 정도.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퍼센테이지가 좀 작습니다. 이거 큰 경우. 그러니까 결국엔 3개 이하라는 거죠. 5개 이하이고, 8개 이하이고, 12개 이하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20%라는 높은 숫자긴 하지만은, 그래도 생각외로 이렇게 변수가 작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파라미터도 함수 호출할 때 넘겨주는 이 파라미터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로컬 변수, 이런 스칼라 변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분석 결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PL과 유사한 명령어 세트 구조를 설계하기보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하는 HPL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실행 성능 향상 대책으로 첫 번째는 오퍼랜드 참조를 최적화한다. 즉 될 수 있으면 많은 수의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레지스터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컴파일러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지스터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 리소스입니다. 하지만 실행 속도 측면에서는 가장 빠른 저장 매체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레지스터를 많이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되도록 많이 사용해서 프로그램 실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명령어 파이프라인 설계를 개선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가장 큰 약점인 분기 예측 실패에서 오는 페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기 예측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명령어 실행 비용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명령어의 실행 시간, 코드 크기, 소비 인력 비용 예측이 가능해야지 이런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성능 향상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명령어 실행 비용이 예측이 불가능하면은 최적화가 어렵겠죠.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각 컴포넌트의 비용을 계산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실행 비용 예측이 어렵다면은 그런 최적화도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새로운 명령어 세트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즉 새로운 명령어 세트를 설계하기 전에 이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새로운 명령어 세트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명령어 세트 구조는 CISC, 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라고 하는 CISC 구조와 RISC,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라고 하는 RISC 구조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명령어를 병렬 처리하기 위한 VLIW, Very Long Instruction Word라는 인스트럭션 길이가 굉장히 긴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개의 기능을 같이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정의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또는 슈퍼스칼라 또는 에픽이라는 병렬 처리 구조를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명령어의 병렬 처리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